오늘 아침에 제가 진짜 반가운 차를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벌써 이 차를 3번째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이트론 GT 시승회를 갔을 때 깜짝 선물처럼 이 차가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아침입니다. 바로 아우디 Q4 이트론입니다. 그 소식 전해드릴게요. 아우디 Q4 이트론은 아우디가 출시하는 첫 번째 순수 전기 컴팩트 SUV입니다. 첫 번째는 아우디 이트론이었죠. 패밀리 사이즈의 SUV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우디 이트론 GT였습니다. 데일리 스포츠카로 쓸 수 있는 그란 투리스모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우디 Q4 이트론인 거예요. 첫 번째 이트론은요, 아우디가 전기차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약간 북극성처럼 띄워놓은 어떤 지향점 혹은 뭐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죠. 설득력이 충분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을 각각을 꼭지점으로 삼았을 때 그것을 극대한으로 다 끌어당기면 바로 이런 차가 된다. 미학적인 역량과 자동차의 본질적인 달리기의 역량, 이런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었을 때 이런 차가 나온다는 어떤 본보기 같은 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퍼블릭 액세스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우디의 프리미엄 퀄리티를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문턱을 낮춘 그런 모델을 출시를 한 거죠. 되게 좀 논리정연한 그런 순서가 있죠.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가장 큰 시장이 SUV 시장이기 때문에 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전기차를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맛을 볼 수 있게 출시를 한 게 첫 번째 전기차 아우디 이트론이었고, 두 번째는 브랜드 쉐이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었고, 세 번째는 퍼블릭 액세스. 우리가 이런 브랜드인데 우리 브랜드의 실력과 어떤 미학적인 감수성과 완성도를 즐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디자인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되게 둥글어요. 둥글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것은 오버행이 짧아서일 거예요. 프론트 오버행이 좀 짧고 리어 오버행이 좀 짧죠. 이것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계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보닛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엔진이랑 변속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 배터리가 밑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휠 베이스, 그러니까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가 되게 길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넓어지고, 뭐 약간 이런 논리적인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디자인 구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10분 살아있는 레이아웃이에요.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차의 공기 저항 개수가 0.28이고요. 그리고 스포트백은 0.26입니다. 되게 낮은 개수입니다. 공기 저항 개수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0.01이 낮아지면 거의 공차 중량 20kg을 감당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이 공기 저항 개수가 낮아지면 그만큼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기차에서 제일 민감한 게 바로 주행 가는 거리겠죠. 말 나온 김에 이 주행 거리는 더 뉴 아우디 Q4 이트론의 경우 368km 인증을 받았고요. Q4 스포트백 이트론은 357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이트론과 이트론 GT를 다 시승해본 결과 뭐 한 430, 40은 그냥 좀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는 기술이 아우디는 특별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되게 많은 회생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로 충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달리면서 속도가 줄어들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다시 회수가 되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달려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제가 타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깨알같이 이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설계에 공들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한 7가지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바로 액티브 셔터 그릴, 그러니까 앞에 그릴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거기에서 6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를 했고, 이 사이드 리플렉터에서 5km,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몇 미리 정도 이렇게 선이 그어진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선 하나로 2km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를 하고, 다음에 언더 디플렉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14km의 주행 가는 거리, 트렁크 실링에서 4km, 그리고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리어 스포일러에서 또 12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공기역학인 거죠, 다. 그러니까 어떤 되게 작은 터치로 공기의 흐름을 정리를 해주면서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고요. 익스테리어에서 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를 주간 주행등을 4가지 모드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취향대로, 기분대로 바깥에 내 표정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역시 LED 모듈이 되게 좀 자유롭게 제각각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우디가 조명회사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풍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아주 단단한 근거를 Q4 e-tron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재미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게 둥근 인상을 제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의 또 일조하는 디테일 중에 하나가 A필러와 B필러죠. 그게 되게 날렵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역학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동시에 미학적으로도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디테일인 거죠. 실내 공간에서는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날렵하게 깎은 모델들을 타보면 A필러가 이렇게 이마에 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Q4 e-tron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되게 넉넉해요. 실내 공간이야말로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적재 공간은 Q5만큼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실내 공간은 Q7급의 공간이 확보가 됐다고 해요. 바로 이런 게 전기차의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장점입니다.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정말 이 자동차를 리빙 스페이스라고 할 만한 공간을 쌓는 거죠. 인테리어 디자인도 멋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은 되게 과감한 언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비즘을 연상시키는 되게 각진,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좀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우디가 되게 좀 신기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언뜻 보면 좀 과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에 있으면 되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Q4 e-tron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도 그걸 너무 좀 잘했다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고요. 더 놀라운 건 바로 수납 공간인데, 수납 공간도 역시 깨알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SUV를 정말 SUV답게 쓰고 싶은, 그리고 전기차 SUV를 실생활로 딱 끌어오고 싶은 분들을 정조준하는 그런 SUV를 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특이할 만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SUV랑 스포츠백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겉에서 봤을 때 디자인도 조금 다르고요. 이게 둘 다 날렵하긴 합니다. 둘 다 되게 늘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SUV라고 해서 통통하냐? 뭐 딱히 그렇지도 않고요. 스포츠백이라고 해서 너무 좀 날렵하게 깎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레이아웃 안에서 최선의 균형을 좀 잡고 있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하실 거고요. 근데 인테리어로 들어가면 약간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백에는 최초로 위에도 잘려있고 밑에도 잘려있는, 그게 아우디 최초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도 보면 스포츠백 모델에만 붙어있죠. 이것은 조금 재밌는 게요, 이게 스타일의 차이일 겁니다. SUV를 고를 때 스포츠백을 살 것이냐 SUV를 살 것이냐, 이것은 정말 전적으로 스타일의 차이, 여기서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시트의 재질도 조금 다릅니다. 스포츠백 쪽은 좀 더 버킷 시트 모양의 가죽 시트가 쫙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냥 스포츠백 아닌 SUV 모델에는 가죽과 알칸타라가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약간 더 가죽적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의 그런 인테리어가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선택하실 때 좀 상세하게 보고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이 마지막으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관문이 한 개가 더 남아있는데요. 바로 보조금입니다. 스포츠백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SUV 모델은 보조금을 못 받게 된 거죠. 동절기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인증에서 조금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보조금이 아마 한 370만 원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5,970만 원부터 SUV 모델이 시작을 하잖아요. 5,970만 원이 이제 Q4 e-tron 40이고요. 40 프리미엄이 6,670만 원입니다. 스포츠백 e-tron 40이 6,370만 원이고요. 스포츠백 e-tron 40 프리미엄이 7,0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레인지를 보면 5,970만 원부터 7,070만 원까지 있고, 살짝 이렇게 겹쳐 있는 느낌이죠. 근데 이렇게 고르려고 좀 마음을 먹다 보면 경험상 견적을 내보거나 내가 실제로 이 차를 산다고 가정을 하고 골라보면 프리미엄 모델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출시했을 때는 6천만 원 언더로 이 차를 가지고 오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또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50% 정도 밖에 못 받는 지금 가격이 된 것도 사실 아우디 Q4 e-tron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변화인데, 뭐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면 6천만 원대에서 아우디의 콤팩트 순수 전기 SUV를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경쟁 모델들을 살펴보면 제네시스의 GV60이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EQA가 있습니다. 타보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GV60도 시승을 했고 EQA도 시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짐작은 할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선호가 어떤 차를 향하고 있는지도 뭐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러분. 아우디 Q4 e-tron 시승해보고 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디테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